빛나는 책무닝 22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요, 64페이지 중간쯤이죠. 계속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네. 계속해보자. 당신의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나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자는 거예요. 그쵸? 네. 나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저축? 아니면 소비?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가? 돈을 잘 관리하는 쪽인가? 되는 대로 놔두는 쪽인가? 이런 것들 미세하게 인제 다 보는 거예요. 그쵸? 어느 쪽일까? 예. 저축하는 쪽일까? 소비하는 쪽일까? 저는 소비였거든요. 저축보다 소비. 그리고 또 어느 쪽에 맞춰 있냐면 돈을 잘 관리하는가? 아니면 되는 대로 전 되는 대로 놔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청사진을 이게 바꾸는 거예요. 저는 다 후자였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이 패턴을 바꾸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어요. 바꿔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이익이 되는 투자를 하는가? 망하는 투자를 하는가?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볼 물어본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을 고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죠? 부동산하고 주식을 고르는 사람도 나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다. 구입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나예요. 그러니까 구입 시기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어 당신이다 그랬죠. 매각 시기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아무래도 투자의 성공 여부에 당신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 반짝방에 들어와서 화면을 켜겠다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다 인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주체는 나잖아요. 모든 것들의 주체는 나다.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는 레리라는 친구가 있다. 어 레리는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는 분명히 고소득 청사진을 갖고 있다. 고소득에 관련된 청사진. 그런데 돈을 투자하는 방면에서는 영 맥을 못 춘다. 그러니까 고소득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데 투자하는 방면에서는 맥을 못 춘대요. 그러니까 뭐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하나 미세하게 보면 또 틀리죠. 그래서 그가 사들이는 주식은 어느 것이나 예지없이 하락세를 탄다. 여지없이 하락세를 탄대요. 네. 그의 아버지도 비슷하지 않았냐고 유구무원이다. 나는 꾸준히 레리에게 연락해서 투자에 관한 충고를 구하고 있다. 그의 충고는 언제나 정확하다. 정확히 틀린다. 레리가 제시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면 틀림이 없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다. 이 친구가 어디로 투자를 하는지를 연락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로 투자를 하는 거야. 영락없이 하락세를 가니까. 너무 웃기죠. 누군가는 같이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잘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쵸? 반대로 미다스의 손을 가진 듯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손을 대거나 관여하는 일은 뭐든지 황금으로 변한다. 미다스의 손과 여지없이 망하는 증상은 둘 다 경제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일일 뿐이다. 둘 다 어떻게 해요? 경제청사진, 나의 경제청사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거야.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당신의 경제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결정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어릴 때의 그 경제청사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당신의 사생활도 결정짓는다. 맞아요. 사생활도 결정짓게 됐고요. 청사진을 낮게 설정해 둔 여자는 똑같이 낮은 청사진의 남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남자를 만나도 내가 청사진이 낮으면 누군가 친구를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를 만나도 이게 같이 낮아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같은 장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지대에 머무를 수 있고 게다가 자기 청사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청사진을 낮게 설정하든 남자라면 낭비벽이 있거나 돈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청사진이 낮으면 상대방이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돈을 청사진이 낮게 벌게끔 하는 일을 선택한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도 또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때그때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청사진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선택을 해도 일을 할 때 도구만 선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때 그러니까 크게 앞에서 끌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에너지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이 1 순위. 여기 지금 너무 웃긴 거예요. 또 들어오셨나? 안 안 들어왔는 것 같아. 오 들어왔네. 이야 들어왔구나. 아 들어왔네. 들어오신 분들이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인제 막 이렇게 어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께 뭐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 팀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늦게라도 바로 인제 6시 전에 딱 있잖아요. 화면 켜고 팀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팀들이 쫙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리더의 어떤 기운이 '아 저기 위에 방향하고 스폰서하고 이제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서 '아 이게 맞춰야 되겠다.' 해서 여기 또 오셨네. 들어오셨는데 으쌰으쌰 해 줘야 되는 거야, 팀들하고 같이. "아 우리 한번 이거 해 보자. 같이 해 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리더들이 같이 동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가 동요를 하면 또 쫙 끌어오고 또 그중에 또 동요를 하면 쫙 끌어당겨서 한 방향 한정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이쪽으로 가자 하고 어떤 성공한 어떤 케이스가 있다면 그쪽에서 끌어주는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거를 으쌰 하고 야 하고 같이 방향을 맞추면은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절로 가. 그죠? 경제청사진이 안 맞춰져 있으신 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파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데 내 생각, 내 믿음을 그쪽으로 뻗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제가 미션을 그날 어제 그저께 그냥 한 가지만 알려드렸어요, 미션을. 아침에 빤짝방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붙들고 얘기한 분들이 들어왔네요, 그래도. 야 그래서 길 가다가 길 가는 게 아니죠. 밥 먹고 나오다가 그랬는데 어제 늦게까지 미팅하는 것 같은데 막 참석을 하셨네요. 그랬네. 한 3분 정도 2분 들어오시고 1 분은 못 오셨는데 그래서 같이 참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경제 청사진이 저도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저는 그냥 전에 뿌린 것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또 전에 무엇을 또 뿌렸는지 행운이 있었던 것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무의식에 있는 심층 무의식에 있는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경제청사진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경제청사진이 현재 지금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경제청사진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부자가 아니었다. 완전 재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경제청사진이 그닥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을 어제도 인제 1박 2 일을 가서 듣고 왔죠. 그래서 듣고 왔는데 계속 저도 뭔가 경제청사진이 바꾸려고 하는데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속에서도 막 뭔가 있잖아요.
그런 저항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제가 '아 이 경제청사진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또 힘들어하는구나. 모든 게 결정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방향을 맞추잖아요. 그 방향을 맞춰서 막 그런데 그렇게 귀인을 만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하는 일을 21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방향을 맞추는데 거기에 방향을 맞춥시다 하면 딱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냥 듣고 나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딴 데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틀리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내 거를 내려놓고 맞추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근데 내 거 내려놓는 것도 뭐 쉬운 건 아닌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는 어떤 아직 청사진이 낮은 경제 청사진으로 되어 있는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직은 옳지가 않다. 나의 또 3살 이전의 사건으로 정서적인 믿음이 신념이 세팅돼 있어요. 그것도 아직은 막 행복으로 사랑으로 세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참 잘 만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옆길로 안 가게끔 잘 만난 것 같아요. 잘 만나서 선생님이 계시기에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모르겠어요. 1박 2일 가셨는 분들은 아시지만 혼자서 그렇게 목소리를 애타게 막 잠잘까 봐 막 하시면서 해 주시는 어떤 그런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의식의 세계를 쫙 이끌어 주시는 분을 제대로 잘 만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청사진에 따라서 하는 모든 행동 패턴들이 옆길로 간다. 그래서 그걸 따라해야 돼요. 예. 재밌습니다. 어 그래야 경제청사진의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면 자신의 경제청사진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편안한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사람들은 사업 기술이나 지식 또는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한다. 기술이나 지식이. 그쵸? 기술이나 지식,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술, 지식, 타이밍. 그쵸. 근데 이런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그쵸? 미안하지만 여기 참 이 책 직설적이야. 그쵸? 미안하지만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뭐요? 지식? 기술, 지식,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당치도 않다. 이거 있잖아요. 야 이거 있잖아요. 저희는요. 제가 인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는 일이 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있죠. 지금 당장의 어떤 테크닉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테크닉이 좋고 뭔가 그냥 아이디어가 자기한테 나온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큰 거는 내가 경제청사진이 어떻게 맞춰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가 기술, 지식, 타이밍이 나는 타이밍이 기똥차게 맞았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뭐예요? 그 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상황들은 내가 이 뿌리 밑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그 잠재의식에, 그러니까 무의식 잠재의식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타이밍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래서 뭔가 권해줘요. 권해주는데 본인들의 상황이나 거기에 맞춰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깨고 가야 여러분들의 경제청사진이 바뀌어요. 깨고 가야 돼요. 깨고 가야지만 '아 내가 이거는 아닌데 내 생각은 이거는 아닌데' 앞에서 끌어주시는 리더나 리더분들이나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를 따라가야 돼요.
저도 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게 쫙 끌어주실 때 그게 '아 내가 생각할 땐 이렇고 상황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이 내 상황을 내려놓고 그냥 앞에서 끌어주시는 대로 그냥 믿고 가는 거 그게 빠른 길이에요 엄청나게.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죠. '아 내가 타이밍이 좋아서 그랬어.' 근데 그 타이밍도 경제 청사진이나 전에 뿌려 놨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는 거가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뭔가 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이 정신 세계가 제대로 되고 난 뒤에 이게 쓰는 거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지 이 정신 세계는 되지 않고 쓰는 것만 하거나 뭔가 테크닉적인 것만 해서는 이걸 에너지가 약하면 이걸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에너지 그쵸? 경제청사진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그쵸.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거, 내가 오늘 하루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꾸 인제 그런 거예요. 인제 저도 200 이하의 이제 낮은 어떤 그런 정서적인 거 3살 이전에 엄마가 동생을 30 개월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생하고 저하고. 근데 그때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라는 거로 들어온 거예요. 동생 낳았는데 엄마가 동생 옆에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놀라면서 계속 그 어떤 놀랐던 그 에너지가 계속 50 평생을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이해 가세요? 어릴 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버림받아졌다.'라는 '버려질까 봐.'라는 두려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0 이라는 에너지 수치에. 외우시라고 그랬죠? 의식 수치가. 100 이라는 거에 세팅이 돼 있어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하는데 또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동생이 또 나오면서 동생을 또 엄마한테 잘 보이려면 동생을 잘해야 되고 잘 챙겨야 된다라는 게 또 있었고 또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신이라서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로 그런 거에서 놀랐던 것들이 있어요. 옆에 주변에 오빠나 동생 때문에. 그 에너지가 세팅이 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 이하에 두려움이라는 게 100 이잖아요. 그럼 200 이하잖아요. 부정적인 게 있어서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기 '아 그래. 모든 것들은 하나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고 조건 없이 해야 되고.'라고 하지만 그거를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그 과정이 어제는 "연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건너가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부정적으로 먼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일어나서도 아직은 익숙해져 있는 게 지금은 인제 반짝방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찾아와 주셔서 안 찾아와 주시면 제가 안 했을 건데 찾아와 주시니까 저도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이 인제는 200 일이 넘으니까 그런 게 저절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반짝방을 안 했잖아요. 근데 눈이 떠졌는데 쪼끔 늦은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뛰어나가서 반짝반부터 해야 되나? 화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뭐 지금 순간 뭘 해야 되지 막 판단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날인데도 이제 그 세팅이 벌써 막 돼 가지고 그렇게 깨면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됐는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몸을 일으키는 거는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일으키는 거는 됐는데 이제 딱 일어나자마자 세팅된 생각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우 쟤랑 어제 저녁에 괜히 통화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내가 모든 걸 다 세팅하게 세팅해서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밤에 잠자기 전에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거 잠재의식에 나한테 명령하고 뭔가를 갖다가 내가 잠재의식에 잠자기 전에 뭔가를 딱 세팅을 하고 자면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씨 뭐 기분 나빠라.' 그러고 막 있잖아요. '아유 재수없어.' 이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도 '에이씨 재수없어.' 이런 기분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가 정하는 건데 200 이하에 살아온 삶이 많으면 잠잘 때 일어날 때 또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걸 내가 결정해요. 짜증 나는 걸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분조차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무의식 모르는 거야. 의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세팅은 돼 있어. 습관적으로 세팅돼 있어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이제 딱 일어나면서 '집에 다시 갔다 올까?' 제가 끝나면 6시 이잖아요. 앞에 차도 치워야 되고 어떨 땐 차 치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 감시 카메라 있어 가지고 찍히거든요, 9시 넘으면. 근데 차 치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에서 막 일을 하고 막 통화를 하거나 인제 뭐 막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안에서 인제 막. 근데 아침에 또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일어나면서 끝나서 제가 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쪼끔 늦잠을 잤어요, 오늘 쪼끔. 그랬더니 안 했더니 '그거를 들고 나올까? 아니면 집으로 다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 아 집에 다시 들어가면 아니야. 집에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 밖에 나오면 그래도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겠지?' 그 제가 팩도 하고 싶은데 팩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팩도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다시 그 9시에 행사가 있기 직전에 뭔가 시간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내가 집에 가서 쓸까 사무실에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데 결론이 다 싸들고 나왔어요, 팩하고 다. 뭔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의 그냥 에너지와 사무실에서 와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나도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 칭찬받으 와우하고 민기님 칭찬해 주는 너무 웃긴다. 그쵸? 예. 너무 웃기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네 영어도 나왔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딱 일어났을 때 그냥 저도 아직은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돈을 쪼끔 더 벌 수는 있지만 그게 뭔가 전에 뿌려 놓은 것 때문에 된 거지 지금 현재 태어났을 때 제가 정말 많은 정신 세계가 엄마 한테 세팅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래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날이 멋있어진다고?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또 내가 가서 뭔가를 팩을 하면서 누군가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인제 그 세팅된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해서 뭔가를 사업적인 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막 생기면서 집에 가면 이상하게 제가 중간에 집에 가 봤었거든요. 그 루즈해져요.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쪼끔 빠릿빠릿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있잖아요. 별로 일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일 에너지가 아니라 안주하고 싶어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럼 저기 안마 또 침대가 있는데 거기 누우면 등 쫙 안마해 주면 거기서 있잖아 잠이 솔솔 오고 그래서 루즈해지면서 뭔가 안주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집 에너지는. 근데 그거를 저도 딱 일어나자마자 '어떡하지? 이거를 들고 나가 모든 것들 팩하고 들고 나갈까? 여기서 할까?' 뭔가 막 이러면서 아직도 제가 흔들려 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고 막 결정하려고 하는 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니야.' 하고 그냥 다 싸들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 안 가려고. 이게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났을 때 기분 좋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어떤 이야기를 하든 기분 좋게 해석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3살 이전에 정서적으로 사건이 세팅되면서 그 모든 환경에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돈에 대한 거, 성공에 관련된 거, 유전적인 거 이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어릴 때 세팅된 것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영이 된다. 그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릴 때 그 경제적인 돈이죠. 돈과 모든 것들 3살 이전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으로 이게 반영이 된 거. 그쵸. 그래서 모든 건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데 아직 내가 이게 결정이 안 됐더라면 생각해 보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일로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이거는 하고 싶지만 성공하는 쪽으로 더 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어떤 게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쵸. 저도 헷갈려요. 자꾸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문득문득 저기 밖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아닌데 저 사람인데 분명히 저 남편이 이상한 거고 저 옆에서 같이 사업하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라고 보여요. 보이는데 느낌은 어릴 때 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요, 오빠랑 2살 터울이거든요. 2살 터울인데 제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예쁜 짓만 하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성공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고 옆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성공에 도움이 됐는데, 도움이 돼서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근데 동생과 오빠보다 내가 엄마를 차지할 거야 라는 경쟁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경쟁심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요, 경쟁심을 그냥 갖고 있어요.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뭐가 딱 보면 경쟁심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분들이 또' 제가 인제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그랬듯이 저분들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심이 유발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세팅이 돼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아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모르면서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굉장히 경쟁심이 강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덕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덕인이 되면서 그런 경쟁심이나 저한테 그냥 제 스스로의 그러니까 좋은 경쟁심도 있는데 어 좋은 경쟁심보다 경쟁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경쟁심이라는 거. 경쟁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경쟁심이 있어요. 질투하는 것도 경쟁심이에요. 열등감 느끼는 거, 비교하는 것도 경쟁심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쵸. 질까 봐가 벌써 비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쟁심이라는 것 자체가 질까 봐,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 비교하잖아. 나랑 저 사람한테 비교할까 봐. 이런 모든 경쟁심이 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빠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인제 동생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웃긴 게 그 알루미늄 도시락 있죠? 도시락이 있는데 그 도시락 뚜껑을 가지고 오빠랑 저랑 싸운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도시락을 가지고 오빠랑 초등학교 때 오빠하고 저하고 그걸 쥐고서 서로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엄마 그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알루미늄 그 스댕이 아니라 알루미늄 있잖아요. 호일인데 왜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게 스댕이에요? 스댕은 아니죠.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호일인데 좀 두껍게 생긴 거. 그 도시락 뚜껑을 쥔 거예요. 졌는데 오빠가 아무리 저보다 키가 인제 70이 좀 넘죠. 저보다 쪼끔 크지만 남자 키고는 좀 작은데 어쨌든 남자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니까 이제 기운은 오빠가 더 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니 엄마 그거 뭐 중요한데 내가 사 줄게." 아니면 "도시락 뚜껑 사 줄게." 이러는 거야 우리 딸이. 지금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그걸 들고 경쟁을 하면서 막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싸운 거예요. 오빠하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힘이 약하니까 뺏겨 버린 거예요. 두 손을 쥐고 있었는데 빼앗겨 버렸는데 빼앗기는 순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싸 하면서 이게 빈 거예요. 비어서 이게 싹 뺏기니까 막 손에 있잖아요. 막 스치는 그 느낌도 싫고 막 이 그 비어 가지고 양쪽에 막 있죠. 피가 막 손가락 사이사이에 막 피가 나면서, 근데 피를 봤는데 피니까 더 놀란 거 아시죠? 왜 어릴 때 애기들 뭐 가만히 있다 피 나면 "와!" 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난 데다가 막, 근데 그때는 피가 나 가지고 막 울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보이는 피나 이 몸에서 일어난 그 상처보다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졌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 게. 진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중간중간에 지금도 올라오는 거예요. 진 느낌이 올라왔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억울하고 막 화딱지 나고 막 그거를 제가 인제 오늘 좀 해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막 하고 나서 그랬는데 너무 웃긴 건 엄마가 둘이 밖에 없었거든요. 30 분이에요. 그래서 둘이 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딱 들어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있잖아요. 오빠를 야단쳐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야단을 안 치고 그냥 저한테 있죠. 그냥 반창고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근데 그게 엄마가 있잖아. 오빠를 야단쳐 줘야 되는데 야단을 안 쳐는 게 그게 그렇게 억울해 죽겠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저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공부를 한 지 10 년이 넘어서 3살 이전에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정서적으로 졌다라는 거, 지기 싫다라는 거, 지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져 줘라. 져라." 이러는 거예요. 전에 작년 3월 달에 어떤 분하고 또 어떤 이 에너지가 부딪히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막 굉장히 그 친구는 저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 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져 주라 소리 들으니까 그냥 막 있잖아. 쥐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 몸에서 문제가 아니라 그 느낌들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빵꾸 내고 칠 뭐 난리가 났대요. 막 동생한테. 예 막 그러니까 제가 당했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거보다 그게 그거보다도 해코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느낌들, 경쟁하기 위해서 뭔가는 제가 양보를 했다면, 그죠? 양보를 했다면 훨씬 더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오빠 가져라."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싸우면서 경쟁심으로 모든 것들이 엄마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한 것들이 형성이 돼서 그 느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경쟁심으로 사회에 나와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디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커지고 진짜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제가 인제 원하는 건데 목표인데 그걸 가려면 이 느낌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그쵸.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 사랑으로 그죠? 사랑으로 하지만 근데 그 사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제 잠재의식에 뭔가 어 내가 사랑이라는 거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하지만 또 뭔가 이제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귀담아 듣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난다. 헷갈린다 지금. 하여튼 정리는 다시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뭔가 엄마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막 저항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느낌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침마다 그거 말고 딴 거 뭐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걸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귀담아 듣질 않아 가지고 제가 뭐 자꾸 전달을 아직 저는 못하겠네요. 하여튼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제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가 사랑으로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그쵸. 행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 오늘의 어떤 그 기준은 그렇고요. 네. 암시하는 거. 네.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 '내가 사랑이라는데 이게 맞을까? 아니지. 그래도 사랑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 거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 예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릴 때 이런 사건들 한 가지씩 막 이렇게 생각나면 기억나면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혹시 내가 또 경쟁하기 위해서 언니하고 했었던 거, 누나하고 했었던 거, 그다음에 뭐 형하고 했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동생하고 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그냥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적어 보세요. 그래서 적어 보시고 나중에 질문하세요. 네. 질문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요.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네 숙제입니다. 숙제 막 의식 수치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어릴 때 과거에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경쟁하고 이러려면은 이 경지청사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끝나고